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대혼돈의 시대, 뭐 미중 협상, 관세, 또 우리나라 내부적인 대혼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오늘은 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분을 모셨는데요.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이데일리에도 오랜만에 오셔서 저희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요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상입니다. 해외 뭐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 시대가 도래를 했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경제가 어렵다, 또 정치적으로도 불확실하다,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대표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이런 때 뭐 외부적인 뭐 이런 리스크와 상관없이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예. 맞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는 한번 다시 이런 혼란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금할 때는 네네.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나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막 요동치잖아요.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네. 뭐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걸 보는 거, 그걸 내가 맞추려고 하는 거라든가 그것 때문에 내가 투자 철학이 바뀐다든가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죠.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은 기회가 오히려 더 생길 수가 있죠. 그 여러 가지 펀더멘털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주식 가격이 하락이 온다 그러면 그건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내가 좋은 기업을 잘 골랐다면 이렇게 대외 변수가 있을 때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제 그 한국 기업 전체로 봤을 때 네.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에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편견도 있고 여러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나쁜 뉴스만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뭐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내려간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뭐 시장이 흔들리고 뭐 대외 변수들이 너무 많았지만 또 우리 시장 최근에 또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또 이제 투자자분들의 한편의 걱정은 뭐 앞으로에 대한 기대, 기업을 또 선별하는 그런 작업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뭐 경제 성장률도 지금 잠재 성장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뭐 1분기에 우리 뭐 역성장 나왔고 이러고 뭐 기업들도 지금 외부에서 변수들이나 힘든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한국 경제 자체가 위기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선별할 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을 골라야 되나? 아니면은 글로벌 기업, 미국을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걸 얘기하려면 한 만 가지 있고요. 네. 또 긍정적인 거 얘기하려면 만 가지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가장 위험한 거는 투자에 있었을 때 네. 그 한 방향만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산의 몇 퍼센트가 한국 기업에 들어갈 거냐, 몇 퍼센트가 미국 기업에 들어갈 거냐, 그걸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한국의 그 앞으로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왜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왜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법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위기는 딴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 안 사는 희한한 나라. 그렇죠. 또 한국을 비난하고 미국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 노후를 준비 안 하고 그거를 막 너무나 많은 걸 아이들 공부하는데 사교육비에 쓰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한국만 갖고 있는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금들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한국 주식은 싸다.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전반적인 금융 개혁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국 위기는 한국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그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 어떤 투자를 가르쳐 주지 않고 네. 그게 더 나는 큰 위기라고 봐요. 우리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한국이 다시 한국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죠. 영리하고, 그렇죠. 예,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주식 투자해야 된다, 금융교육 해야 된다, 사교육 필요 없다. 그리고 너무 우리는 입시 위주의 저기 그 점수 그 경쟁하는 거에 모든 교육을 쏟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왜 저렇게 잘 강대국이 될까?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지금 금융업에 엄청나게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한국은 전부 부동산만 투자하죠. 그리고 금융교육 안 하죠.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됐는지도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이런 게 진짜 위기예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더 위험하죠.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경제 뭐 산업 이런 위기보다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대표님은 보통 뭐 교육을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어떤 경제관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네. 노후 준비, 경제 독립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 거기에 나의 재산이 몇 %가 주식에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가르쳐 줄까? 근데 그런 거 일체 안 가르치죠, 한국은. 그냥 공부만 잘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위기예요. 국영수만 열심히 네, 해라. 그게 위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려워지고 아이도 낳게 되지 않고 또 투자를 할 때 대부분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없고 단기적으로 가격만 맞추려고 하고 총체적인 그런 게 나는 진짜 위기라고 보지. 요새 뭐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 주식 가격하고 경제하고는 사실은 그 경제가 좋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결국은 그쵸? 네. 그 이자율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한국의 이자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네네네. 때. 그러면 저는 이런 주식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죠. 그 투자 기회를 갖다 준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많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는 더 좋아질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가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어떤 경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주식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 지금부터 점검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은 시장 아까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아까 뭐 이제 이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뭐 어느 국가에 투자하는 거에 매몰되지 않고 전반적인 브로드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긍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 시장 힘을 내야 되니까 근데 또 제 주변에도 전문가 분들이 올해 우리 시장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이제는 리바운딩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우리나라 주식 확실히 싸져 있는 상태는 맞다고 보세요? 싸죠. 너무 싸죠. 쌀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그 한국 투자가들은 그 한쪽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네네. 미국 주식이 좋다 그러면 전부 글로 가고. 쏠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한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네. 그 항상 한국도 투자하고 미국도 투자하고 그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일방적이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모든 사람 한국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국이 정답이다. 뭐 네. 이런 말 근데 미국 많았죠. 주식이 조금 주춤하니까 이건 아닌가 네, 보다. 또 이제 다시 한국이다. 돌아와야 예. 된다. 예.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은 꾸준하게 그러니까 작년에 수익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네. 다시는 5년, 10년의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한국에 투자했을 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좋은 수익률이 나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 한국이. 그다음에 어떤 구조 조정이 필요할까?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교육이에요. 금융교육. 네. 지금 그 거의 500조, 1000조에 가까운 돈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한국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금융업이 발달한 네네.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새로운 기업이 나왔거든요. 우리 한국도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사교육비에 쓰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한 30조 돼요. 30조. 네. 네. 그 30조가 창업 자금으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엄청난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겠죠.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기업들이 나올 수가 네네.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국영수 잘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영리한 아이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나라는 좀 안타깝죠. 그렇죠. 창업을 해야죠. IT나 공학이나 이런 걸 공부해서 새로운 기술들로 산업을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들이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금융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컨센서스가 이렇게 서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돼요. 네. 더 이상 이런 교육 갖고는 안 되겠다. 지금 AI 시대인데 그렇죠. AI가 해줄 거를 인간이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국영수를 왜 잘해야 되는지, 그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수능 시험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점수 위주의 점수 경쟁을 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아까 AI 이야기를 잠깐 해주셔서 뭐 어쨌든 작년부터 해서 지금 AI와 관련된 앞으로의 투자,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AI 투자 엄청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교육도 일단 무조건 교육 정책도 저희가 챙겨 봐야겠지만 AI 관련된 패러다임이 뭐 약간씩은 변화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대세로 가고는 있는데 이걸 그전처럼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AI의 패러다임 지금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사실 엄청난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에 왔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네네. 때 인터넷이라는 게 출현했을 때 엄청난 많은 기업이 나오고 또 많은 기업이 흥하다가 망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결국은 그 인터넷이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때문에 생기는 게 구글도 나오게 됐고 애플도 나오게 되고 뭐 넷플릭스 나오게 됐잖아요. 저는 이제 AI가 그런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누가 더 활용하느냐, 누가 제대로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부의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가별로도 그렇고 기업별로도 그렇고 또 개인별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AI 시대인데 나는 학원에 가서 국영수만 하는 아이와 AI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생산성 있는 그런 응용할 수 있는 그 해서 내가 새로운 기업을 만든다든가 그런 아이와의 차이는 무지막지하게 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전 국민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단순히 뭐 이건 AI 기업이다 그래서 뭐 그 주가가 얼마 올랐다 뭐 10%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엄청난 메가 트렌드에서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되고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메가 트렌드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우리 업에서도 네. 애널리스트가 일주일 동안 하던 거를 한 10분이면 하거든요. AI는 뭐, 예.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고집해갖고 옛날에 그 증권회사 있는 애널리스트가 옛날식으로 그걸 다 자기가 타이핑하고 하는 걸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발전은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지무지한 생산성의 변화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그 생산성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느냐. 다행히도 한국 기업들이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주식 가격이 피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들은 다 그쵸, 그쵸. 그 가난하게 됐지만 그쵸. 지금 한국 주식이 워낙 싸기 때문에 아. 이거를 국민들 그다음에 연금저축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미래 10년 20년 후를 보고 이렇게 투자하게 하고 정부가 관리를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법률을 고치고 그다음에 AI나 이런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그 녹아난다 그러면 네네. 대한민국은 그 다시 한번 부흥에 할 찬스가 온다고 생각해요. 일단 돈이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500조에서 1000조의 돈이 있거든요. 이미 한국은 부자 나라예요. 네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미래의 한국을 만드는 거죠. 그게 부동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중국도 그게 부동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도 금융의 중요성을 모르고 좀 부동산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좋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중국이 미국이 왜 저렇게 30년 동안 흥할 수 있었는가? 금융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금융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하거나 한번 정리를 싹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쵸. 그래서 계속 주식 시장을 그 흥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그 단계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쵸, 그쵸. 중국에. 네. 근데 지금부터는 금융 교육이에요. 사람들한테 장기 투자하게 하고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정부는 그 주식 시장을 어떻게 살리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주고. 그거를 또 창업하게 하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 금융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제도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는데 주식이 지금 되게 싸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금융 선진화가 되고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면 이러면서 AI 산업과 이게 우리가 그렇죠. 잘하는 것과 연관이 되면서 그렇죠. 엮이면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맞아요. 전반적인 나라 국가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맞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1975년도에 과감한 결정을 하거든요. 네. 퇴직연금 제도에 개혁을 해요. 그게 이제 에리사 그 액트라고 그래서 네. 퇴직연금 제도에 그래서 처음으로 DC형이라는 걸 만들게 된 네네네. 거예요. 그게 지금의 미국을 만든 거거든요. 한국도 이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해요. 금융을 살리기 위해서 뭘 써야 되거든요. 일단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제약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또 외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 금융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걸림돌이 뭐냐? 노동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근데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국이 금융업이 저렇게 발달했던 이유는 대처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네네. 한국도 그게 이제 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나오던 이야기였지만 우리나라도 연금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단순히 퍼센트 이런 걸로만 자꾸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만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쵸. 국민연금은 그렇게 지금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거기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그 다음에 전반적인 에코리컬처, 주식에 대한 시각이 지금 한국은 너무 미치거든요.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네, 그쵸. 또 주식 투자하더라도 막 샀다 팔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단타를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갖고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보면 어쨌든 대표님은 늘 장기 투자하고 내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또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고는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을 고르고 어떤 것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우리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게 좋은 기업 고르놨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갑자기 이 주식이
떨어지고 뭐 시장 우리나라 뭐 분위기가 안 좋다고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 갈피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주식 길게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알려주시면. 아니 방법은 너무 쉬운데 말을 안 듣는 것뿐이에요. 그런가요? 너무 쉽죠. 아니 한국에 2,000개 회사가 상장됐는데 내가 동업하고 싶은 회사 고르는 게 왜 어렵죠? 동업하고 싶은 회사. 네. 야, 저 회사 너무 저 회사가 만드는 물건은 너무 좋고 또 경영진도 괜찮고 나는 저 회사가 동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만 10개 고르면 되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가격을 보는 거, 가격을 맞추는 걸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가격이 처음에 오를까 말 떨어질까, 저거는 오를까 떨어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저 기업하고 동업하고 싶을까? 저 기업을 내가 갖고 싶을까? 우리 애들도 저 기업을 갖고 한 10년 기다리면 좋을까? 너무 많죠. 결국에는 같이 일하고 싶은 그렇죠. 회사면 내가 저 회사의 주인이 되면 너무 좋을 거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프라우드 할 것 같다. 그런 기업 너무나 많죠. 자꾸 그 가격을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죠. 그러게요. 공교롭게 이 대표님 옆에 가격이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좀 민망하긴 한데 네. 어쨌든 뭐 좋은 기업 선별 내가 같이 일하고 내가 진짜로 실제로 투자하면서 동업할 수 있는 회사라면 좋은 기업일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흔들리지 않죠. 네. 오히려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이 됐다. 그러면 더 싸졌네? 그렇죠. 10,000원 가지고 2주를 살 수 있구나.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존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시간이 훌쩍 갔는데 예. 다음에 또 좀 좋은 투자 인사이트 주시기 위해서 한번 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